예, 요번 3부에서는 지금 김정은의 북핵 문제, 시진핑과의 회견, 밀담, 뭐 이런 걸로 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정암철 대표가 바라보는 북핵 문제의 해결법과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토론해 보고자 합니다. 정암철 대표님 먼저 좀 본인의 생각,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예상 이런 거. 제가 일전에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제가 사실 언급한 사실이 있거든요. 그 내용이 뭐냐면은 북핵에 대해서 우리가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북한이 왜 북핵을 개발했는지. 그게 핵 강국으로 가기 위해서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절대 그건 착각하시면 안 되고요. 북한이 핵을 개발한 이유는 쉽게 말하면 첫 번째가 자기네 체제 유지. 체제 유지가 첫 번째 하나 목적이고, 이와 똑같은 이제 중요도가 있는 게 대한민국의 한반도의 적과 통일이에요. 적과 통일. 그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 만든 게 핵입니다. 왜? 미국이라든가 어쨌든 자기네들이 이제 경제력이나 군사력으로는 안 되니까 이제 걔네는 이제 이거는 비대칭 전력인 핵을 보유함으로 인해 가지고 미국이 자기네들 체제를 위협하지 못하고 그리고 자기네들은 한반도 적화 통일을 위한 대미 협상 전략 카드로 핵만큼 좋은 게 없거든요. 그래서 핵을 지금까지 한 거예요. 원래 못했던 걸 과거에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때 결국은 걔네들 핵을 거의 완성단계까지 가게끔 협력을 받았단 말입니다. 김대중과 노무현 정권에서. 그렇죠. 자금을 지원받고 그렇게 지원을 받으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을 정확하게 봐야 되는 게 북한 핵은 결국 그 두 가지 목적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어떤 분위기입니까, 지금 현재? 사실 우리가 이전 이명박 정부도 그렇고 과거도 마찬가지지만 박근혜 정부 때도 그랬고 그때 당시에 북한하고 우리가 대화할 줄 몰라서 대화를 안 했겠어요? 대화할 줄 몰라서? 아니죠. 지금과 같은 저런 방식의 대화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얼마든지. 그렇죠. 언제든지. 왜? 김정은이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고 걔네들이 그렇죠. 원하는 대로 연방제 통일로 사회주의 체제로 가고자 한다면은 어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처럼 북미 대화하게끔 나만 빠질 테니까 북미 대화해가지고 핵을 해소하라는 거예요. 일제도 얘기했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핵 포기합니다. 누구는 그래요. 핵 포기 안 할 거라고 얘기하지만 아닙니다. 북한 입장에 지금 핵을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 트럼프 행정부 때문에 트럼프는 절대 과거 이제 민주당 정권의 미국하고 틀리거든요. 네? 그런 그들의 어떤 거짓된 협상에 대해서 안 놀아납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얘네들은 딴 거 없어요. 북미 평화협정 체결. 그럼 미국이 쉽게 말하면 북한의 어떤 체제를 보장해달라. 보장해달라. 우리 핵 포기할 테니 우리 북한의 북한 현재의 어떤 인민민주공화국 김정은 체제를 보장해달라. 대신에 우리 핵을 포기할게. 이러면 미국에서 어떻게 답변 나가겠습니까? 과연 우리 예측할 수 있는 게 미국에서는 그러면은 들어주겠다 이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미국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된다. 니네들 지금 독재 체제는 풀어야 된다. 핵도 폐기하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못합니다. 그렇게까지는 심하죠. 못하는 게 왜 그러냐면은 북핵 문제가 단순히 북한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번에 임종석이가 어디죠? 리비아인가? 어디 가셨죠? UAE. 시리아. 네, 시리아하고 가셨죠. 그쪽에 솔직히 반이스라엘 동맹국이 이제 거기에 감흥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IS 테러 집단 있잖아요. IS 테러 집단부터 해서 이스라엘은 핵을 보유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핵을 보유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이란이 핵 개발을 하려고 하니까 미국을 비롯한 전 서방국들이 강력한 제재가 들어 결국 포기했지 않습니까? 자,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북한이란 나라는 이런 이란에 비하면 더 미치광이 나라예요. 어느 나라도 세계 어느 나라도 인정해줘 안 해줘. 그런데 이런 북한이 남한의 김대중과 노무현 정권의 비호하에 핵을 개발하는 바람에 지금 이 핵이 여기도 개발하다 보니까 더 이상 이란이 앞으로도 핵 개발한다면 막을 명분이 없어. 그렇죠. 세계가 종말이에요. 종말. 테러 집단 IS 집단에 만약에 핵물질이 들어가는 순간 세계는 종말이에요. 종말로 가는 거죠. 종말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한가하게 예전처럼 이제 북한의 인권이라든가 얘기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지금은 미국 입장에서는 핵 폐기가 최우선이에요. 그래서 미 행정부에서 핵 폐기가 최우선이다. 얘에 대해서 내라 하지만은 북한 입장에서는 안 내놓을 이유가 없어. 왜? 지금의 문재인 정권이 북한이 시종 노릇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종 노릇을 하고 있잖아. 북한이 얘기하는 대로 기억나시죠? 지난번 동계올림픽 시작하기 전에 북한에서 이제 그걸 참여하겠다.
동계부 참여하겠다니까 미국에서 서방국에서도 북핵 문제가 해결된다니까 우리나라 문재인 정권에서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잖아요. 하니까 북한에서 어떤 반응이 왔습니까? 입에 담지 못할 쌍욕을 하면서 감히 그 더러운 입으로 핵 언급하지 마라.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부터 문재인 정부에서 입 다물고 쌍마우스 내버렸잖아요. 입을 확 다물어버렸잖아요. 찍소리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 사태로 이대로 가면 결국은 이제는 이게 그동안 이제 이전 정부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자유평화통일이라는 그런 아젠다를 우리가 쥐고 있었기 때문에 솔직히 이제 북한이 막 고립될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문재인 정부는 대놓고 좀 사회주의 체제로 바꾸자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사회주의 체제로. 중국식 공산주의를 그들은 원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네? 이런 마당에 북한 입장에서 얼마나 좋아. 이제 자기는 목적을 이제 이룰 수 있는 때가 온 거예요. 그렇죠, 맞죠. 핵은 폐기해. 자, 핵 폐기할 테니 그 조건으로 북미 평화협정 체결하고. 자, 그러면 야 미국이 더 이상 한반도에 주한미군 둘 이유가 없잖아. 북한하고 평화협정 체결하는데 둘 이유가 있나요? 있는 거죠. 사실 그 말했잖아. 문정인인가 문정인? 문정인 그 특보라는 놈이 있잖아요. 그 놈이 지난번에 최근에 그런 말 했지 않습니까? 주한미군도 우리 문재인 나가라면 나가야 된다. 그런 말 했잖아. 그러니까 미국에서 어떻게 반응이 나왔습니까? 그래? 나 당장 나갈게. 예? 우리는 한국에서 우리가 불러온 손님이기 때문에 손님으로 들어가 있는 거다. 당신은 원하지만 당연히 지금 당장 나간다. 그게 미국의 기본 입장이에요. 네? 미국 입장에서는 한반도에서 발표도 상관없습니다. 일본 위주로 해가지고 아산 거기에 그 명주국이 있으니까 일본을 거점으로 해도 돼. 오히려 그게 미국에서 더 안전해. 그게 한국이 이제 주한미군을 주둔하는 것보다야. 네? 보다 차라리 중국을 글쎄, 나는 의견이 좀 다른데.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 큰 의미에서 봤을 텐데, 그는 어디까지나 우리나라 정부가 자유라는 체제를 끝까지 지키겠다는 한미 동맹이라는 걸 간다는 그 전제 하에서 가능한 문제인데, 지금의 문재인 정부는 한미 동맹도 깨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차면 깨려는 게 목적이죠. 예차면 깨는 게 목적이고, 여차가 아니라 네? 한미 동맹을 깨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지금 그거예요. 결론은 좀 국민들이 이제는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북한하고 지금 어젠가요? 어젠가 이제 올라가가지고 북한에서 평양에서 공연을 했잖아요. 공연을 했지 않습니까? 연예인도 올라가지고 조용필하고 젊은 연예인 가는 공연이었는데, 이거는 정말 두고 보세요. 역사에 죄를 짓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평양에 있는 거기 또 특권청 그들을 위해서 그들과 화해한다? 그들과 웃고 막 한다? 그럼 나머지 북한 주민들은요? 북한 동무들 아닌가? 네? 이제 그 사람들은 죽든 말든 이제 관심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북한이 현실을 몰라서 그렇다면 이해를 하지만 북한 체제 알잖아요. 평양에 있는 특권청과 그 외에 평양 이외에 있는 이제 일반 우리 북한 동포들하고 삶이 전혀 다르다는 걸 그러니까 알잖아요. 알면서 나만 가서 공연하면 좋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선택해야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 평화, 전쟁을 싫어서 통일할 수 있죠. 적과 통일도 통일이니까. 자유를 우리가 이제 버리고 사회주의 체제를 선택하고 중국식 공산주의를 선택한다면 지금의 문재인을 계속 따라가는 게 맞아요. 그렇게 가면 전쟁 안 납니다. 평화롭게 적과 통일되죠. 아니 근데 그런 거보다는 이제 그 문재인도 좋고 뭐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공산 적화 통일하는 것도 반대하는데, 이렇게 문재인 하자는 대로 따라가고 해도 설마 공산 적화가 이루어지랴. 그렇게까지 걱정할 필요 없고, 그냥 우리 대충 하다 보면,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말은 그러니까, 많이 들어봤지만. 요 문제는 뭐냐면은, 네. 설마가 사람 잡는다. 네. 설마가 사람 잡으랴. 요 두 가지 단어입니다. 딱 그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공산적화를 찬성하지는 않아요, 사람들이. 근데 설마가 사람 잡으랴, 공산적화 되랴 이런데 설마가 사람 잡는다 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월남 패망이 이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잖아요. 월남인들이 정말 설마 이제 그 월명에서 통일이 된다면 같은 민족인데 같은 민족끼리 통일을 이루는 것인데 과연 되겠는가 했는데 막상 됐죠. 딱 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때 먼저 반대 또 데모했던
보트 피플 막 나가서 월남 정권에 반대하면서 전쟁이 싫다고 평화를 하자고 계속 외쳤던 놈들부터 그 놈들부터 다 숙청당했단 말이에요. 그 놈들부터 숙청당 결국은 자유는 다 박탈당하고 그 자유를 찾기 위해서 보트 피플 해가지고 바다에 몸을 던지는 수백만 명이 그래서 희생당하고 나라를 잃고 세계 곳곳에 방금 우리나라도 많이 들어와 있어요. 월남인이 이제 한국인 국적으로 바꿔가지고 그렇죠. 살고 사는 많아요. 이게 결국은 이제 우리가 역사를 잊으면 그 역사는 되풀이되는 게 이런 거예요. 참혹한 역사를 잊으면 되풀이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런 거를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 월남이 공산주의예요?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어요. 애초에 이제 제가 이전부터 내가 그 시민운동 오랫동안 하면서 내가 매번 이제 그들과 내가 대면해서 싸우다 보니까 원주에도 이제 원주 연세대학교에 그때 김한성 교수라고 법학과 교수인데 내가 얘기 한번 했었나요? 그 김한성 교수라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법학과 교수인데 그 누구지? 이석기 후원회장을 맡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이제 원주에 나 몰랐죠. 나도 몰랐다가 이제 서울에 있는 우리 단체에서 이제 제보가 들어와가지고 같이 가서 이제 집회를 했었어요. 원주 캠퍼스, 연세대 캠퍼스 앞에서 김한성은 물러가라 하면서 아니면 그 후원회장 지금 사퇴하라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이 자식이 나왔어요. 우리가 집회하는 현장에 나와가 대면을 했어요. 머리 백발에다가 이제 연세도 있는 분이죠. 내가 이 자식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어쨌든 그 사람은 대화 중에 아니 이 자식이란 표현을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래요. 우리가 나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존엄성을 유지할 때 그 나이를 지키는 것이고 그 존엄성을 깰 때는 물론 같은 진영에서는 나이에 대한 존엄성을 보장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반대 진영에게는 그 나이에 대한 존엄성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그 사람하고 이제 그 얘기하면서 내가 그 말을 했단 말이에요. 작금의 시국이 월남 패망 직전의 시국과 뭐가 다르냐? 내가 그 말을 내가 그 사람한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나한테 한 얘기가 뭐였냐면 직접 내가 듣고 녹음까지 듣고 다시 공개까지 했던 영상입니다. 월남이 왜 패망한 거야? 왜 패망한 겁니까? 월남 패망한 거 아니죠? 왜 패망했다고 얘기하세요? 나한테 그렇게 항의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순간적으로 픽 돌았어요.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 그 월남이 패망한 게 아니면 뭡니까? 얘기하니까 그 사람 하는 얘기가 법학과 교수예요. 현재까지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 얘기가 아니 같은 민족끼리 같은 외세를 배격하고 과거 프랑스와 그 미국의 그 전쟁 그들을 배격하고 같은 민족끼리 이런 통일을 이룩한 그 위대한 통일을 이루는 건데 그게 왜 패망이라고 하냐? 같은 민족끼리 통일을 이룬 거 아니냐. 다만 체제만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 체제만 바뀐 것 뿐이지 왜 패망이라고 하냐고 나한테 당당하게 얘기한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은 이게 결국 그 좌파 사람들하고 이렇게 우리 대화가 안 될 때 현상인데 월남 패망이라는 말 뜻을 그 사람은 다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암철 대표가 말하는 월남 패망이라는 그 월남 패망의 뜻하고 그 사람이 말하는 월남 패망이 말은 단어는 똑같은데 뜻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핵심 논리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주장하는 게 이제 그 사람하고 내가 대화하면서 내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그래 맞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사회주의 체제로 바뀐 건 맞다. 그 과정에서 월남인들이 죽어갔던 그 희생자들은 생각 안 합니까? 수백만 명이 자유 잃고 학살당하고 죽어갔는데 그러니까 걔네들은 그건 어쩔 수 없는 과정에 어쩔 수 없는 희생이다. 그거는 어디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똑같은 논조로 우리 대학생들 젊은 사람들 다 교육시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적과 통일도 대한민국 패망 아닙니다. 적과 통일이 이제 또 통일이에요. 평화 통일이에요. 평화 통일.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의 패망이죠. 그러니까 걔네들은 어떻게 교육시켜 있냐면은 미국 외세 배격하자. 외세 나가라. 미국 나가라. 그래서 이게 핵심은 그거예요. 지금 이거는 저는 사실 그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야. 솔직히 많은 사람들이 문제점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그냥 크게는 의미가 없다고 보고 저는 대안을 얘기하고 싶어요. 제발 부탁드리는 게 나는 우리가 지금의 이 형국 정말 망국 시나리오거든요. 적과 통일을 이제 거의 다 완성당이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김정은이가 북한 그 시진핑을 만났잖아요. 그걸 러시아도 만납니다. 푸틴도 만날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들도 명분이 있고 우리 한반도 주변 강대국이기 때문에 그들도 명분을 주고 지네도 자기 국익이 달렸는데 싫어할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해야죠. 게다가 무엇보다도 한국 정부가 스스로 사회주의를 선택하고 있는데 그렇죠. 스스로 사회주의 체제를 가겠다.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이웃으로 가겠다라고 선택하고 있는 마당에 러시아와 중국이 발 빼고 있을 이유가 뭐가 있냐고 지금. 그렇죠. 근데 국민들은 그건 모르고 있어요. 솔직히 저는 제 마음속에는 다 결론이 남아 있어요. 저는 솔직히 우리 애국진영에 지금 태극기 들고 하고 있는 분들 솔직히 그분들한테 제가 인정받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면 이거 뭐 저 이상이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그분들이 뭐 저 뭐 잘한다 열심히 한다 이런 거는 관심 없어요. 그렇게 하는 거는 차라리 이제 제가 할 수 있게 정말 이제 직접적으로 후원을 도와준다면 또 뭐 큰 힘이 되겠지만 그러지 않고 아무 의미가 없고 차라리 나는 오히려 문재인을 지지했던 국민들 있잖아요. 아직까지 문재인 실체를 모르는 국민들 난 그들과 대화하기 원해요. 그들에게 다가가고 싶고 그들에게 가서 다가갈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이제 제가 지금 뭐 자금이 전혀 없어서 제가 꼼짝을 못 하고 있는데 자금 확보되는 데는 원주 지역에서도 지역에서 캠페인을 할 수 있어요. 사람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신면을 오면서도 지역에서 얼마나 많은 캠페인이 왔는지 네? 우리가 현수막이나 피켓이나 만들어가지고 지역 주민들에게 문재인의 더러운 위선들 최근에 배현진 아나운서 다 공개됐지 않습니까? 그런 발언들 주민들한테 들려주는 거예요. 직접 저들이 얼마나 더러운 위선자들인지 네? 걔네들이 뭐 자유 외치고 막 이렇게 외치지만 그러면서 걔네도 사회주의를 선택하고 있단 말이에요. 중국식으로 가자. 중국이 자유가 있습니까? 네? 박정희 대통령 뭐 독재 요구한 놈들이 김정은이나 이번에 그 시진핑도 그 독재 아닙니까 이제? 독재로 가기로 결정했잖아요. 영구 독재로. 그거조차도 비판조차 안 하는 놈들이 그 놈들이에요. 근데 푸틴도 네? 이제 요번에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임기 없는 걸로 이제 또 뭐 하겠죠. 저는 솔직히 진짜 나는 오히려 그분들한테 다가가고 싶어. 진짜. 나는 솔직히 우리 애국진에서 나 욕하고 싶으면 마음대로 욕해요. 관심 없어잖아. 나 그분들한테 인정받고 싶은 생각도 없고. 지금 우리 애국 국민들이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하는 거는 솔직히 나는 충분히 했다고 봐요. 근데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태극기 집회를 통해 가지고 내 동네 가까운 내 동네 내 이웃에 나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잖아요. 그분들이 좀 모여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우리가 막 처음에 이제 얘기했던 질문처럼 우리가 핵 문제, 지금 이런 문제 논점들이 있잖아요. 결국은 이거는 지금 현재 상황이 그래요. 지금 정부가 지금 어쨌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정부 스스로가 지금 이렇게 사회주의, 망국 신화를 밟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답이 없어요 현재로서는. 이거 이제 국민이 뽑았잖아요. 그러니까요. 국민이 결국 선택했던 거기 때문에 대표성이 있잖아요. 어쩔 수 없고 그래서 그나마 그래도 견제할 수 있는 게 이번 지방선거였단 말이에요.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이 정신 차리고 깨어나가지고 그 야권이 많이 힘들지만 부족하고 진짜 지탄받을 짓도 많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우리가 적과 통일이나 사회주의 체제로만큼은 이건 아니다 막아야 된다고 해서 우리 야권 쪽에 힘을 실어줘야 되는데 지금 저들이 사실은 이렇게 보수 괴멸이라든가 이런 걸 공언을 했을 때는 이미 지금 그런 단계를 이미 밟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그 보수 진영 내 곳곳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난 애초에 지금 사실 그 얘기도 하고 싶었던 게 그거예요. 지금 대한애국당. 예? 대한애국당도 우리 새누리당에서 나왔잖아요. 우리가 새누리당 창당했던 취지가 있는데 지금 그게 무색하게 오히려 우리 애국 보수 진영의 분열을 촉발하고 있는 네? 저는 그런 위치로 가고 있거든요. 저는 그 문제